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DPS와 함께하는 사이버 공격이라는 내용입니다. DPS가 어떤 건지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데이터 프로텍션 솔루션스의 약자고요. 일반적으로 백업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과연 백업 시스템을 가지고 사이버 공격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서도 잠깐 앞 강연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랜섬웨어 부분이 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들어서 랜섬웨어에 대한 저희 이슈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IT 환경에서 제어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DPS 솔루션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자면 백업 시스템이 과연 랜섬웨어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그럼 우선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시죠. 기본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76%가 뭐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저질러지는 행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밑을 보시면 랜섬웨어가 이 사이버 공격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종류 중에 하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격 중에서도 랜섬웨어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된다는 점이고요. 복구를 해도 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했더라도 사이버 공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부분을 뚫고서라도 분명히 약한 곳은 반드시 뚫고 들어오려는 노력이 있고 반드시 그걸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탐지도 하지 못하고 백업으로 복구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위협의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기사의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공격의 종류가 있고요. 공격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랜섬웨어 공격입니다. 랜섬웨어 공격을 보시게 되면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이 랜섬웨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서 거의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재택근무를 통해서 어느 특정 사이트를 가거나 아니면 보호받지 못하는 네트워크에 접속을 했을 때 들어오는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기업 내에서의 IT 인프라 쪽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이렇게 랜섬웨어가 사전에 많이 막혀 있지만 들어오지 못하는 방어 체계가 구축이 잘 되어 있지만 개인들이 이렇게 옮겨와서 퍼뜨리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랜섬웨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최근 2021년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랜섬웨어, 사이버 어택을 이제 받게 되면 정보 유출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랜섬웨어가 말뜻에서부터 나와 있듯이 어떤 특정 데이터를 인질 삼아서 돈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가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내가 이 데이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해커에게 지불을 하더라도 원상 복귀가 되는 상태가 100% 만족스럽지도 않을 뿐더러 비용은 비용대로 나간다. 그리고 랜섬웨어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감염이 되면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잠복이 되어 있으면서 이 데이터들을 감염을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데이터로의 복귀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랜섬웨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데이터 유출이나 금전적인 피해, 특히 금전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금전적인 피해에 대한 그 피해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피해액이 올라갔다는 건 랜섬웨어가 그만큼 발전하고 랜섬웨어가 많아졌다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데이터가 많아졌다는 게 현재의 그 사실이죠. 데이터가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반드시 보호를 해야 된다는 사실인데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우리는 데이터가 증가를 하고 이 데이터를 보다 발빠르게 보호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기존에 있던 데이터 보호 환경이 발전하지가 않는 것이죠. 과거부터 계속 써왔던 테이블 사용을 하고 그 테이블 들고 볼팅 장소로 갖다 금고에다가 집어넣는 뭐 이런 그 행위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테이프가 하도 노후화돼서 이 테이프로 백업을 받았지만 나중에 복구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옆으로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많아지는 데이터를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테이프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이 모든 데이터들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하나의 데이터가 감염이 된다면 더 많은 데이터들이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이프의 복제, 테이프로 백업 이런 노후화된 장비들을 개선을 하지 못하는 경우 나중에 복구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백업을 정상적으로 받았지만 이 백업 데이터를 인지를 하고 백업 데이터에 대한 카탈로그를 정상적으로 백업을 받거나 보관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카탈로그의 커럽션이나 카탈로그가 지워졌을 경우 모든 백업 데이터와 모든 백업에 대해 사용되었던 미디어를 다 읽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걸리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글로벌하게 랜섬웨어에 대해서는 네트워크를 격리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네트워크가 격리되지 못하고 항상 오픈된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놓고 데이터의 이중화나 원격 복제를 수행하고 있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을 우리의 인프라 팀에서는 그래도 따라가서 많이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추가적인 사항인데요. 보안팀에서는 어떠한 사항을 하게 되냐? 보안팀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어나 앞단에 있는 보안 이런 시스템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에 대해서도 인증을 도입을 해서 특정 사용자는 접근을 못하게 하게 되겠죠. 하지만 내부 직원이 악의를 품고 나의 데이터를 커럽션 시키는 경우, 지우는 경우, 크래시 시키는 경우는 사실상 그 직원이 로그인 흔적이나 이런 걸로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미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이렇게 내부 직원이나 또는 어떠한 로그인 방법을 알 수 있는 그런 그런 경로를 알게 돼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인프라 팀에서는 방어할 수 없고 보안 팀에서만 맡겨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백업 데이터가 혼재돼서 있는 경우 우리의 중요한 데이터는 따로 빼놔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백업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어느 시점 이후에는 자동으로 익스파이어가 되는데 그 시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의 데이터가 이미 커럽션 된 상태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시점에서 벌써 커럽션 돼버리면 복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적, 인적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노출된 위험 요소들을 우리 해커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그 부분으로 반드시 찾아서 들어간다는 점이 그 사이버 공격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대두되었던 랜섬웨어를 잠깐 저희가 중점적으로 얘기하니 랜섬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랜섬웨어는 처음에 들어와서 데이터를 바로 삭제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감염시키고, 이 감염시키는 기간을 굉장히 오래 가져갑니다. 잠복 기간이라고 하죠. 잠복 기간이 우리가 평균적으로 170일로 나타내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잠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보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업을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다음에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럼 벌써 3개월에 한 번 했던 백업 데이터는 90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익스파이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150일 만에 나의 데이터가 랜섬웨어 걸린 걸 알았을 때, 나의 데이터를 이전 상태로 가보자 해서 복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백업 데이터는 이미 다 커럽션된 데이터를 잘 백업 받아지고 있고, 그 받아놨던 데이터로 옮겨봤자 어차피 랜섬웨어에 감염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랜섬웨어에 오픈돼서 랜섬웨어에 대해서 감염이 되었다면 우리는 가장 빨리 인지를 하고 그 데이터를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전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사이버 리커버리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이버 리커버리 솔루션은 이렇게 굉장히 오랜 잠복 시간, 그리고 이 사고가 터졌을 때 이 이전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짧게 축소시켜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DPS의 그 사이버 리커버리는 그 앞단에서 행해지는 보안 정책이 아니고 최후에서, 그러니까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백업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사이버 리커버리 솔루션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존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어떠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업을 받아놨고요. 스냅샷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파일도 숨긴 파일로 변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도 잠가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내부 직원의 삭제, 그 다음에 랜섬웨어의 크래시나 랜섬웨어가 감염. 여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숨겨놨다 하더라도 그건 나한테 안 보이는 거지, 데이터는 디스크나 어느 영역에는 존재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 랜섬웨어는 반드시 찾아서 그 데이터를 감염을 시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는 준비를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기본적으로 랜섬웨어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디제스터 리커버리, DR 솔루션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DR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 없어지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DR 솔루션은 반드시 구축이 되어져야 하고요. 게다가 사이버 리커버리 솔루션까지 같이 존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디제스터 리커버리는 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연속성을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이쪽 시스템, 이쪽 사이트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DR 시스템, DR 사이트에서 바로 브링업을 시켜서 나의 서비스를 유지시키고 그 서비스를 사용자들은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DR 솔루션입니다. 자, 그럼 사이버 리커버리는 DR 솔루션과 개념이 다르죠. 나의 데이터가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시켜주는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나의 데이터가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DR 솔루션을 굉장히 많이 구축을 하고 DR 솔루션을 개선을 해 나갔지만
그 이외에 옆에 있던 사이버 리커버리라는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사이버 리커버리의 솔루션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 나가면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의 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한번 보죠. 미국 쪽입니다. 뭐 백악관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에어갭을 적용한 백업 아키텍처라고 했습니다. 에어갭이 무엇이냐면 데이터가 흐르는 네트워크를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단절을 시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즉 백업 네트워크나 원격 복제 네트워크를 우리가 가서 단절, 손으로 뽑거나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 없는 접근 제어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백업 네트워크를 단절을 논리적으로 단절을 시키는 기법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백업 그 사이버 리커버리, 볼팅 사이트 쪽은 격리를 시켜야 된다라는 게 그 미국에서의 권고 사항이고요. 유럽 쪽을 보시겠습니다.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및 복구 유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구 유연성이라는 건 어떠한 개념일까요? 복구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복구는 반드시 백업이 돼야지 다음에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백업이 잘 되지 못했는데 복구를 할 수 없고요. 잘못된 데이터를 백업했을 때도 복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복구의 유연성이라는 건 정확한 데이터를, 깨끗한 데이터를 내가 안전한 장소에 백업을 해놓고 필요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백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을 하는 거죠. 미국과 차이가 있다면 언어적인 차이밖에 없고 정확하게 똑같이 문맥을 이어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유럽도 마찬가지로 나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격리시키고 필요에 의해서 깨끗한 데이터로, 클린한 데이터로 문제가 되기 이전 상태로 복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한국을 보겠습니다. 키사의 경우 네트워크로부터 격리된 공간에 백업 데이터를 저장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고사항이긴 합니다만 우리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 이 모든 전 세계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선진국들이 이 규정을 권고사항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랜섬웨어의 사이버 어택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격리된 네트워크를 가진 백업 공간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격리된 네트워크로부터 보장된 저장 공간에서 복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게 이 중요한 키 포인트죠. 그럼 델 테크놀로지스 백업 솔루션의 방안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규정은 준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안 규정을 준수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자, 외부로부터의 데이터, 그다음 접근을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격리된 볼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에어갭을 구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면서 네트워크의 단절, 그 다음에 여러 소프트웨어를 모두 지원하고 자동화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총체적인 여러 가지의 제품을 저희는 제공을 해드리고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IT 인프라를 보다 더 강력하게 보호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자세한 구성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 편에 보시면 프로덕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덕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IT 환경입니다. 옆에 여러 서버들이 있고 그 위에 스위치가 달려 있고요. 가장 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백업 스토리지입니다. 백업 스토리지로 여러 서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백업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사이버 리커버리
네, 사이버 리커버리가 실질적으로는 DR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백업 데이터가 흘러서 이 백업 스토리지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원격 복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이버 리커버리 매니지먼트 서버를 하나 더 설치를 하여 여러분의 시스템을 하나의 사이버 리커버리 볼트 영역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즉 프로덕션 사이트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전혀 어떠한 추가적인 설치나 구성을 하실 필요가 없이 DR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사이버 리커버리 볼팅을 구성을 하여 랜섬웨어에 대응을 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백업 시스템에서 백업 받아진 데이터를 기존에 있던 원격 복제 시스템 스토리지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리커버리 솔루션 매니지먼트 서버가 이 안에서 데이터를 웜 디바이스 형식으로 바꿔주고 그 안에서 내부 복제를 통해서 여러 벌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여러 벌의 데이터는 추후 분석 서버에서 이 데이터가 정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는 거죠. 이 영역을 저희는 사이버 리커버리 볼팅 시스템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들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면 우리는 과거에 조금 더 불안했던 보안 시스템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네트워크 절차는 어떻게 하느냐? 이 사이버 리커버리 서버가 이 해당 원격 복제 네트워크를 스케줄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끊었다 붙였다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위에 있는 이 외부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누군가가 접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쪽은 네트워크가 끊기는 동안 항상 우리가 기존의 테이프로 백업을 받고 복제를 뜨고 그 테이프를 어떤 볼팅 시스템 쪽에 저장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사이버 리커버리 솔루션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단절을 지원을 하고요. 이 네트워크의 단절을 에어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사이버 리커버리 솔루션은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이 되었을 때 원격 복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의 내부 카피와 그 다음에 웜 디바이스로 바꿔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거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고 끊어지고 현재 진행 중인 이런 것들을 이런 아이콘으로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부에서 벌어지는 리텐션 락이나 그 다음에 패스트 카피, 즉 내부 복제, 웜 디바이스 형식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백업 스토리지의 가장 큰 장점은 원격 복제 시에 내가 필요한 데이터, 변경된 데이터만 전송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내부 복제를 뜨는 거죠. 1테라의 데이터를 내부 복제를 떴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2테라가 필요합니다만 내부에서 모든 데이터가 중복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냥 포인트 값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1테라의 어떤 이미지를 내부에서 복제를 떴다 하더라도 2테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1테라면 됩니다. 이렇게 중복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에서 복제를 뜰 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복제본을 떠놓고 그걸로 검증과 어떤 데이터에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리커버리 서버가 이 내부에서의 카피와 그 다음에 웜 디바이스 형식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어갭을 통해서 단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이
전까지는 네트워크의 단절을 통한 볼팅 시스템의 격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백업된 데이터가 복제되고 그 복제된 데이터를 검증을 해서 나의 데이터가 랜섬웨어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우리가 이 위에서 보셨을 때는 네트워크 관리와 내부 복제 시스템, 내부 데이터를 복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 사이버 센스라는 솔루션은 이 데이터가 프로덕션에서 DR 사이트, 사이버 볼팅 시스템으로 넘어왔을 때 그 백업된 데이터를 전체를 다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수행을 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가 발생된 데이터가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백업 이미지로 복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170일 동안 잠복을 하고 있던 랜섬웨어를 불과 하루 만에 찾아서 내가 정상적이었던 시점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사이버 리커버리 솔루션이었고요. 이걸 좀 더 정리를 해보면 그 백업 스토리지에서 백업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원격 복제를 뜨는 이런 시스템을 자동화 구성을 시켜줘야 된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자동화 시켜주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덕션 사이트에서 관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이버 리커버리 볼팅 사이트에서 관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즉 프로덕션 사이트에서는 이런 볼팅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DR 쪽과는 무관하게 업무 서비스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사이버 리커버리 솔루션을 물론 타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정책 기반으로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시스템 기반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DR 사이트에서 어떠한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분석입니다. 데이터의 분석을 어떠한 샘플링이나 내가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같다는 그런 짐작적인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데이터를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연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가 아닌 전체적인 데이터를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키포인트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백업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랜섬웨어를 방어를 하고 있는데 각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업 솔루션은 다 다양하게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떤 시스템은 A사, B사, C사, D사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을 텐데 이러한 시스템, 백업 시스템을 우리가 같이 어떠한 그 소프트웨어의 경계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해당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벤더사의 제품만 사서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백업 솔루션의 영역이 없이 모두 지원이 가능한 그런 제품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쉘터드 하버 얼라이언스 파트너 프로그램은 그 국내에서는 인증을 받은 게 아니고 미국에서만 인증이 받은 내용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굿 디자인이나 뭐 KS 그런 인증을 받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 시스템은 여러 가지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그 인증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시스템이 반드시 사이버 공격이나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하고 계시다면 어떠한 인증이라도 받은 제품으로 꼭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델 테크놀로지스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인 기본 설치부터 나중에 운영, 복구하는 과정까지를 하나의 턴키 형식으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상담이나 또
이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보다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귀사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을 주셔서 여러분들 그 IT 환경을 보다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있으니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항상 사이버 리커버리나 그 사이버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때 그 어떠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력도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할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회사나 이런 벤더에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사이버 리커버리나 이런 특정 솔루션을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해왔질 않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인력들이 와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들이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점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에어갭이나 뭐 다중 로그인 뭐 이런 검증,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락킹이나 그리고 그 즉각적인 복원 이런 것들을 모두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 메리트 있는 이점을 많이 가져가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사이버 리커버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DR 솔루션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꼭 인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DR 솔루션은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을 하는 것이고요. 사이버 리커버리는 나의 데이터의 안정성을 보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DR 아니야? DR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은 DR에서 멈춰주시고 사이버 리커버리, 그다음에 랜섬웨어나 사이버 공격을 꼭 반드시 보호를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인지를 해 두시고 살펴보신다면 조금 더 그 인식의 변화가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리커버리가 도입이 되면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백업 솔루션이 만들어내는 백업 데이터는 우리가 이상이 있기 전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잠자고 있는 백업 데이터를 가지고 나의 데이터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리고 트렌드에 맞춘 그런 그 공고사항도 지켜줄 수 있을 뿐더러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의 여러 가지 정보나 그다음에 데모를 요청을 받고 싶으시면 이렇게 그 델 테크놀로지 채널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저희 뭐 사이버 리커버리뿐만 아니라 모든 솔루션에 대한 정보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리커버리에 대한 데모를 원하시면 이 데모 신청 페이지에서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데모를 진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